장기철 할아버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경비실에 앉아 컵라면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오자 잠시 눈을 감았죠.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흰 머리카락이 희미하게 빛났고 깊은 주름이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눈이었죠. 장기철은 라면을 천천히 먹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10여 개의 화면이 아파트 곳곳을 비추고 있었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간,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터널을 울렸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과속으로 진입하더니 차선을 가로질러 급정거했죠. 장기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 규칙을 무시하는 거주자들, 그저 일상이었죠.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값비싼 옷차림이었지만 거친 몸짓이 역력했죠. 그중 한 명이 경비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삭발의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이봐요, 출입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장기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남자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뭐, 늙은이가 뭔 출입증이야? 이 건물 누구 건지 알아? 남자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입니다. 모든 차량은 등록되어야 하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장기철의 뺨을 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죠.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서 규정 타령이나 하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남자는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장기철은 천천히 안경을 주워 닦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단지 위쪽의 천장에 달린 카메라를 한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쳇, 이런 늙은이는 곧 잘리게 될 거야. 이 아파트도 곧 우리 거니까. 남자는 친구들과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장기철은 종이 휴지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니터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일은 반복됐습니다. 장기철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같은 검은 차가 나타났죠. 이번에는 주차장 입구에 그냥 세워두었습니다. 세 남자가 걸어 나오며 담배를 피웠고 한 명이 담배꽁초를 장기철 앞에 던졌습니다. 치워, 늙은이. 내 일이잖아.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장기철의 구부정한 등은 더욱 구부러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쓰레기를 주웠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남자들을 더 자극한 듯 했습니다. 야, 이 늙은이 봐라. 귀 멀었나? 너 같은 놈 당장 잘릴 줄 알아? 삭발한 남자가 장기철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장기철은 벽에 부딪혔죠. 지나가던 주민 몇 명이 상황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지나갔죠. 위협적인 남자들의 존재가 공포를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장기철은 천천히 일어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죠. 오랜 세월 단련된 몸의 균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는 그저 늙고 약한 경비원일 뿐이었죠. 내일까지만 기다려. 너 같은 쓰레기는 곧 사라질 거야. 남자는 장기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위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기철은 자신의 작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죠. 수첩의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철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와 기호들이 가득했죠. 일반인은 해석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장기철은 작은 칸막이 뒤에서 오래된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모델이었지만 배터리는 여전히 충전되어 있었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기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 선생님, 어제 일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뒤가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장기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 대답 후 전화를 끊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장기철은 창가에 서서 자신의 희미한 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과거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은 그의 육체는 변화시켰지만 내면의 강인함은 여전했죠. 장기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래된 기억들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전 그가 다른 사람이었을 때의 기억들이었죠. 그 시절의 장기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장기철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있었죠. 북쪽으로 보내졌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 끝없는 긴장감, 그리고 동료들의 얼굴들. 장기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임무의 세부 사항은 아직도 국가기밀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감각만큼은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감정을 죽여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공작원으로서 그는 뛰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이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그는 조직 내 배신자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더 큰 그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동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기철은 그들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서도 쓰지 않았고 조직에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기철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오전이 되자 아파트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로 주차장은 분주했죠. 장기철은 평소처럼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검은 차가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어제의 3명에 2명이 더해졌죠. 그들은 경비실로 다가왔습니다. 장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몸을 가누며 그들을 마주했죠. 오늘은 뭐가 문제입니까? 장기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문제? 내가 여기 있는 게 문제지. 삭발한 남자가 갑자기 장기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들었어? 이 아파트 소유권이 바뀐다고. 우리 형님이 인수한다고. 장기철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향했죠.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했습니다. 반응이 없네. 귀 멀었나?
다른 남자가 경비실 책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모니터가 떨어져 깨졌죠. 이딴 늙은이 조만간 갈아치울 거야. 알았어? 삭발한 남자는 장기철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경비실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자는 부서졌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졌죠. 장기철은 가만히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태도가 남자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반응 좀 보여봐, 이 할아범아.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기철의 주머니에서 작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낡은 무전기에서 나온 소리였죠. 남자들이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기철은 천천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장치는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부지구 G37 반응 있어. 요청한다. 남자들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 골동품은? 아직도 이런 것 갖고 놀아? 장기철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주차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장기철은 부서진 경비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깨진 모니터 조각을 주우며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듯이 천천히 돌아섰죠.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덤덤했고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장기철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G37. 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군요. 30년이군.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장기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찾아왔지?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당신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무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장기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지. 아직도 이 늙은이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나? 코드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기 상태였습니다. 장기철의 눈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시간들,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는 천천히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특정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를 찾아왔던 이들이죠. 그들의 배우를 알아내야 합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수첩을 받아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사할 것입니다. 다른 요청은요? 장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흔들었죠. 아니, 그뿐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장기철은 다시 홀로 남았죠. 하지만 그의 자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검은 차가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삭발한 남자 혼자였습니다. 그는 경비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장기철은 문간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또 왔군요.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을 보러 왔어, 늙은이. 장기철은 아무 말 없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남자가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장기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마침내 남자가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기철의 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남자의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놀란 표정의 남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장기철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최소한이었지만 효율적이었죠. 오랜 훈련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남자는 당황한 눈빛으로 장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혼란스러워 보였죠. 장기철은 천천히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한 걸음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죠.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장기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당신의 조직도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늙은 경비원이잖아. 그럴지도 모르죠. 장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장기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당신의 상관에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물러나라고 말입니다. 남자는 웃으려 했지만 그의 웃음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고 생각해? 우리 형님은. 장기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죠. 그는 더 이상 말없이 뒤돌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차에 올라타 급히 출발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장기철은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담담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차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장기철은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어젯밤 실종된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검은 차의 남자였죠. 장기철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찾아왔고 대화를 나눴으며 스스로 떠났다고 말이죠. 경찰은 주차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남자가 경비실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분 후 황급히 나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모두 손상되어 있었죠. 어디에서 촬영된 영상인지 알 수 없는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군요. 경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했는데 등록된 정보가 없어요. 장기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경찰은 더 이상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장기철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재계약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장기철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계약 연장을 원합니다. 임금도 인상해드리고요. 장기철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가 보낸 신호, 그리고 그 후의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기철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기철을 괴롭혔던 남자들의 배후에 있는 조직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되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장기철은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장기철을 바라볼 때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비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G37 임무 완료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장기철은 의자에 앉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언급한 사람들의 배후를 찾았습니다. 지역 조직의 일원이었죠. 불법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도 그 계획의 일부였고요. 장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조직은 해체 중이고 핵심 인물들은 처리되었습니다. 장기철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사망자는요? 없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지시대로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을 겁니다. 장기철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G37 본부에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귀하라는 지시입니다. 장기철은 놀란 듯 했습니다. 복귀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직 내 배신자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장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된 기억, 그가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직 내 배신자, 그가 마지막 임무에서 발견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던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었군요. 장기철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타났죠. 장기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어둠이 주차장을 천천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이 평화로운 일상이 그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경비실을 떠났고 장기철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낡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갑자기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장기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인사만 나누던 중년 남성이었죠. 장 선생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나요? 검은 차들이 많이 왔더군요. 장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주민은 잠시 장기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팔에 있는 그 문신은 뭐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장기철은 소매가 약간 거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내려 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민은 그 특수부대 문신을 보았습니다. G37? 그거 특수 요원 코드 아닌가요? 주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북쪽으로 보내진 사람들의 코드였죠. 장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민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주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기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베테랑 형사를 떠올렸습니다. 그 형사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장기철이라는 이름의 경비원은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해가 질 무렵 장기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오래된 위성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누군가 받았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장기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이 왔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장기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품어온 의문과 후회가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임무를 위해 그는 다시 한번 북파 공작원 지37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장기철은 경비실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작은 소지품들을 가방에 담았죠. 많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그의 흔적은 쉽게 지워졌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그림자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를 찾아왔을 때 장기철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떠나시는 건가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생겼군요.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 이야기가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기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죠. 직원이 떠난 후 장기철은 경비실 벽면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지켜야 할 건 늘 조용한 곳에 있다. 장기철이라고 적힌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메시지인지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담은 듯 했습니다. 장기철은 마지막으로 경비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상의 평화,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검은 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검은 정장의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37? 장기철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지켜본 아파트 단지가 천천히 뒤로 물러갔습니다. 경비원 장기철의 인생도 함께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는 도시를 빠져나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장기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임무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술과 감각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다시 그 냉철한 요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옆에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장기철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장기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지만 지금은 그와 마찬가지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장기철이 물었습니다. 북쪽 국경 근처 은신처에 있습니다. 수일 내로 국경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철은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희생된 동료들의 얼굴, 배신의 순간, 그리고 그 후 평생을 따라다닌 의문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가시죠.
장기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늙은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파 공작원 G37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한 어조였죠. 차는 속도를 내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로는 평범한 삶의 흔적을, 앞으로는 미완의 과거를 두고 말입니다. 장기철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 없는 한 통의 호출에 있었습니다. 그저 무시당한 노인이었던 그는 과거 수백 명의 작전을 혼자 돌파했던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설은 마지막 페이지를 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